누구나 AI를 이용한 창의적 제품 만들기 9강 AI를 이용한 창의적 제품 만들기의 학습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OCR 기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둘째, OCR을 이용해 간단한 번역기를 만들 수 있다. 먼저 어떤 내용을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사용할 엠블록이라고 하는 웹 에디터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학생 여러분은 emblock.cc를 주소창에 입력해 주시고 접속을 해 주신 다음에 두 가지가 보이실 텐데요. 왼쪽에 있는 것이 블록으로 에디팅을 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파이썬으로 에디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할 것은 파이썬이 아니고 블록 에디터이기 때문에 왼쪽 것을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왼쪽 것을 선택해 주시고 아래에 내려보시면 코드 위드 블록스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실행시켜 주시면 엠블록의 웹 에디터가 등장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해주셔야 될 일은 엠블록의 회원을 가입해 주셔야 합니다. 엠블록 사이트에서 오른쪽 위를 보시면 캐릭터 모양의 창이 보이실 텐데 그것을 클릭하시고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진행을 해주셨으면 활동 1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OCR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내용입니다. OCR은 우리말로 하면 광학 문자 인식을 말하고요. 문서에 쓰인 글씨 혹은 스캔 같은 것들을 컴퓨터가 인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AI가 글씨에 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훈련한 것을 말합니다. 그림으로 말씀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가 이 문자를 해독하고 이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글씨의 패턴을 학습해서 우리한테 이 글씨는 무엇이라는 것을 출력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사람에게는 매우 간단하지만 컴퓨터한테는 사실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머신러닝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러한 OCR 기술들도 점점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 지금은 꽤 정확하게 글씨를 인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활동은 이러한 OCR 기술을 이용해서 간단한 손글씨 인식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해야 될 일들을 설명을 드리고 설명을 마친 뒤에는 실제 해보면서 같이 프로그램을 코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처음 엠블록을 하셨을 때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블록을 쓰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인공지능 블록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확장을 클릭해서 찾아주셔야 됩니다. 확장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가지 기존에 없던 블록들의 모음들이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사용할 것은 인식 서비스입니다. 이것을 추가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코딩을 작성을 하실 텐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2초간 웹캠이 작동하면서 우리가 쓴 손글씨의 영어를 인식하게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모델이 문자 인식 결과를 변수에 저장하는데 그 저장한 결과를 오브젝트가 직접 말하는 방식으로 출력하게 합니다. 여기서의 말하기는 오브젝트한테 이제 대사 모양으로 표시가 되면서 이게 무슨 글씨다 라고 출력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포스트잇과 미리 영어 글씨를 써보시는 준비가 필요한데요. 영어 단어를 써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는 컴퓨터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두꺼운 펜으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활동으로는 OCR 번역기를 만들어 볼 텐데요. 여기서는 아까 확장 블록에서 안 썼던 다른 확장 블록들을 써야 합니다. 첫 번째는 text to speech라는 확장 블록이고요. 두 번째는 translate라는 확장 블록입니다.
텍스트 투 스피치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에 있는 음성을 읽어주는 기능을 아마 써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그 음성 출력으로 바꿔주는 확장 블럭이고요. 트랜슬레이트는 말 그대로 번역입니다.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바꿔주는 블럭이에요. 즉 우리가 할 일은 글씨를 인식해서 영어를 한국어로 바꿔줘서 출력할 수 있도록 할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추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실습해 본 내용을 바탕으로 OCR 번역기를 만들 텐데요. 간단하게 내용을 설명드리고 실습 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는 이 프로그램의 사용법들을 먼저 설명을 해줍니다. 포스트잇에 영어로 글씨를 쓰고 웹캠에 비춘 다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OCR 번역기가 작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변수를 쓴 이유는 뭐냐면 OCR 번역기를 만들 때 한 음절씩 먼저 출력을 해주고 마지막에 번역한 결과값을 출력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냥 OCR을 만드는 것보다 영어를 잘 못하는 친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음절씩 이제 읽어주는 것을 추가를 했는데요. 한 음절씩 읽어주는 것을 컴퓨터가 계산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변수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글자 순서라는 변수를 만든 것입니다. 변수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학생도 있을 텐데 그냥 간단하게 변하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비슷한 걸 생각을 해보시면 게임할 때 HP나 레벨 같은 것들은 숫자가 계속 바뀌죠. 마찬가지로 몇 음절이 우리가 발음이 됐는지 체크하기 위해서 이런 변수를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페이스바를 누른 다음에는 5초 동안 우리가 포스트잇에 쓴 영어를 컴퓨터가 인식을 하고 그 결과를 출력을 해줄 텐데 지금 보시면 한 음절씩 읽어주는 거를 몇 회 반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DOG 도그를 쓰셨다고 했을 때 첫 번째 D만 발음하고요. 그 다음에 O를 출력하고요. 마지막으로 G를 출력해서 총 3번을 출력하게 하는 겁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는 친구들도 한번 해보시고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이게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문자 인식 결과를 오브젝트가 출력하게 하는 함수고요. 그 다음은 이것을 음성으로도 출력하게 하는 기능입니다. 즉 화면에도 글자가 나오고 발음해 주기도 하게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복문 끝난 다음에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작성한 한국어로 번역하여 출력해주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OCR 번역기를 만들 수 있고요. 설명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직접 같이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도 쉽게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인터넷 창에서 엠블록을 검색해 줍니다. 그러면 엠블록이라고 영어로 나오는 사이트가 등장할 텐데요. 그것을 클릭해 주시고 접속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엠블록에 접속을 하시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왼쪽 것은 블록 에디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파이썬 에디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블록 에디터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딩이 되시면 이런 화면들이 나올 텐데 간혹 여러분 컴퓨터에서 영어로 보이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영어로 보이실 경우에 한국어로 바꾸시는 방법은 여기 나라 모양, 이 세계 지구본 모양을 클릭하시면 하단에 한국어가 있거든요. 이걸로 변형해 주시면 한국어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 블록을 사용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사용자 회원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사진 모양을 클릭하시고,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겠는데, 여러분께서는 가입 클릭하셔서 이메일을 입력을 하시고, 가급적이면 16세 이상으로 하시는 것이 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16세 미만으로 하면 그 부모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실습을 하실 때 16세 이상으로 해주시는 게 용이하시고, 특히 가입하실 때 이제 크롬을 이용하셔서 가입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크롬으로 이용하시는 것이 좀 가입할 때 편리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미 가입이 되었기 때문에 제 아이디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는 이렇게 아이콘이 생기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스프라이트를 클릭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장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의 코딩이 아니라 외부 장치 연결했을 때 나오는 코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스프라이트로 바꿔주시고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용하려는 OCR 블록은 확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확장에 가셔서 여러가지 블록들이 나올 텐데, 그 중에서 인식 서비스를 추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는 없었던 인식 서비스라는 블록이 불러지고요. 여기서 오늘 우리가 사용할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영어 인식하기, 문자 인식 결과, 이 두 가지를 사용할 겁니다. 다른 것들은 오늘 하는 내용하고 관련은 없는데,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실행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두 개가 짝이에요. 위에 있는 함수 블록하고 아래에 있는 변수 블록, 이 두 개가 짝꿍이 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이미지 인식도 이미지 인식하기랑 이미지 인식 결과, 이 두 가지가 짝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헷갈리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쓴다는 것을 미리 기억하시고 실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벤트에 가셔서 시작하기를 클릭했을 때를 가지고 오시고, 그 다음에 영어 인식하기를 함수를 붙여주시고, 그 다음 변수를 붙여주셔야 되는데, 변수는 단독으로는 실행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태에 있는 이 말하기 블록을 가져올 거고요. 이 안에 안녕 대신에 이 변수를 넣으면 변수 값을 말하도록 이 팬더가 글씨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출력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실행해 볼까요? 시작하기를 누르면 자연스럽게 비디오 장치가 이렇게 올라오고요. 비디오에서 2초간 그 포스트잇에 글씨를 써서 비춰주는 방식으로 할 거예요. 여기에 포스트잇으로 글씨를 쓴 것을 이렇게 비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비춰주시고 컴퓨터가 이것을 인식하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실습하실 때 포스트잇에다 글씨를 쓰시고 다시 한번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보시는 것처럼 제가 도그라고 쓴 포스트잇 글씨를 보고
오브젝트가 도그라고 출력해 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블록이죠. 이제 이것을 이용해서 다음 활동으로는 이 친구가 이 음절 하나하나씩을 따로 출력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는 도그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직접 음성으로 말할 수 있도록 하는 OCR이면서 번역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활동으로는 OCR 번역기를 만들어 보겠는데요. 기존에 있던 블록들을 일단 지워 보겠습니다. 클릭했을 때는 놔두시고요. 먼저 이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사용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좀 내보내야 됩니다. 따라서 안녕을 이초간 말하기를 가져올 거예요. 영어를 쓰고 웹캠에 비춰주세요.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준비가 되면 스페이스바를 눌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제가 한 음절씩 출력을 한다고 했는데 한 음절씩 출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글자 수를 하나씩 반복해야 되는데 이 반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글자 수만큼 반복하게 하고 글자 한 음절을 1로 생각하고 1번 글자, 2번 글자, 3번 글자, 4번 글자 이런 식으로 출력하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변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글자 순서라는 변수를 만들겠습니다. 글자 순서는 뭐냐면 아까 도그를 인식을 했었잖아요. 그때 D를 1이라고 생각하고 O를 2라고 생각하고 G를 3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아까 D, O, G를 한 번씩 출력하게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자 순서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순서대로 하나씩 읽어주는 것을 출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수를 만들었고요. 자세한 설명은 만들면서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그 변수를 초기화해야 되는데 변수 초기화라는 것은 변수를 시작할 때 기본값으로 해놓고 들어가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일단 글자 순서를 0으로 일단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벤트에 가셔서 스페이스 키를 눌렀을 때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영어 인식을 해야겠죠. 아까 사용했던 블록 2초 동안 적혀진 영어 인식하기를 가져오시고요. 2초가 너무 짧을 것 같아서 5초로 변경하겠습니다. 작은 삼각형 누르시면 2, 50이 나오는데 초를 조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5초로 하시는 게 조금 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어에 가셔서 반복문을 가져오실 텐데 10번 반복하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반복 횟수가 10번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프로그램은 한 음절씩 발음을 하는데 DOG, 도그의 경우에 DOG는 3개잖아요? 3번의 음절만 발음하게 되면 됩니다. 즉 여기에는 그 해당 글자 수만큼만 반복하게 하면 됩니다. 4개의 글자로 이루어진 영어 단어 같은 경우는 4번 반복해서 한 음절씩 읽어주면 되겠죠. 3음절로 되어 있으면 3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는
글자 수라는 반복 횟수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 블록은 어떻게 만드냐면 연산에 가셔서 글자의 길이를 수로 변환해주는 블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인식 서비스에서 문자 인식을 판독한 결과를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제가 DOG를 예를 들었을 때, 도그의 예를 들었을 때 3개 음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도그가 들어갔을 때 길이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3번이죠. 즉 3번만 반복해주면 된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글자 수를 1만큼 변경합니다. 왜 이것을 넣어줘야 되냐면 이 길이가 3번 반복해야 되는데 이 변경하기를 안 넣어주고 실행을 하면 0번째 음절을 읽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초기 값을 0으로 줬기 때문에. 근데 0번째 음절이라는 건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음절을 발음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1만큼 변경하는 블록을 먼저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그 첫 번째 음절을 얘가 출력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형태에서 출력하는 것을 가져올 텐데요. 네, 안녕 말하기를 가져오고 그 안에다가 연산에 가시면 문자열의 몇 번째 문자, 즉 이 사과라면 첫 번째 문자는 사죠. 두 번째면 과를 읽어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읽어줄 것은 사과가 아니라 아까 인공지능이 인식한 그 영어 문자죠. 그걸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첫 번째 문자라는 것은 D일 거고요. 두 번째 문자면 O겠죠. 세 번째면 G가 됩니다. 그럼 이 첫 번째 문자,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가 변수로서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D, O, G를 각각 다르게 발음하겠죠. 우리가 이것을 다 여기서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텐데, 선생님 1번 문자, 첫 번째 문자라는 걸 만들고 나중에 또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을 텐데, 우리가 도그를 한다고 했을 때는 3번이 정해져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4글자로 된 영어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혹은 5글자로 되어 있는 영어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때마다 이 값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한 번만 짜도 되게 만들려면 이렇게 다 변수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걸 만들어 보시고 실습을 해보시면 제가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세 음절로만 된 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음절 되어도 똑같은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변수 처리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유리합니다. 그래야 고치기도 쉽고 실수가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넣은 다음에 이 첫 번째도 변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아까 만들었던 글자 순서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코드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글자 순서가 0이었지만 여기 들어오면서 1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문자 인식 결과, 즉 도구에 여긴 1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1로 첫 번째 문자를 말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D가 발음이 되겠죠? 근데 반복문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반복문을 빠져나가지 않고 다시 이 첫 번째 거를 실행시킵니다. 그러면 다시 1만큼 변경하라고 했으니까 1, 2가 되겠죠. 그럼 여기 자동으로 2가 들어가서 두 번째 문자 도구에 5가 발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걸 수행하고 나서는 다시 위로 돌아가서 1을 또 더하면 3이 되겠죠. 여기 3이 들어가고 G를 발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변수 처리한 거고요. 이 부분은 직접 여러분이 2개로 된 영어도 넣어보시고
세 개로 된 영어도 한번 넣어보시고 그 차이가 어떤 것인지 한번 실습을 해보시면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 것은 출력만 해주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텍스트를 출력하는 것까지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텍스트 음성 변환, 아까 텍스트 투 스피치라고 하는 확장 블럭이죠. 이것을 문자로도 출력하고 밑에다가 음성으로도 출력할 건데 지금 여기는 안녕하세요로 되어 있죠. 안녕하세요로 하지 마시고 이 문자 인식 결과를 오른쪽 클릭해서 복사를 하시면 이렇게 복사가 됩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글자로도 출력하고 음성으로도 출력하라고 코드를 만들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도구가 전체가 출력되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위랑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왼쪽에다가 놓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복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아래 똑같이 코드를 짜주시면 D 출력하고 D 말해주고 O 출력하고 O 말해주고 G 출력하고 G 말해주는 식으로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똑같이 말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번역기니까 해석을 해서 한국말로 바꿔줘서 그 단어의 뜻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말하긴 말하는데 안녕하세요라는 것이 아니라 번역을 한번 해줘야 됩니다. 영어가 들어올 텐데요. 번역을 해주는데 어떻게 번역할 거냐면 한국어로 바꿔주는 것이죠. 분명히 영어가 이 변수로 들어올 텐데 그것을 한국어로 바꿔주고 번역해서 음성으로 출력해 주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야 될 것은 당연히 문자 인식 결과죠. 문자 인식 결과를 오른쪽 클릭하시고 복사해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한 음절씩 읽어준 반복문을 다 하고 빠져나온 다음에 수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문자 인식 결과를 그대로 넣어주셔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이쪽으로 한번 봐주세요. 자, 먼저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친구가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 준비가 됐으면 스페이스바 키를 누르시고 D O G K 네, DOG라고 읽어준 다음에 개라고 번역을 해줬죠. 네, 이렇게 하시면 OCR 번역기가 완성이 됩니다. 이거 말고 여러분이 다양하게 영어 단어를 한번 써보시고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활동 3까지 마쳤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응용해서 여러분만의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어 보시거나 디자인을 꾸며서 완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9강 창의적인 프로그램 만들기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